2015년 4월 2일 아침, 김하일은 평소처럼 자전거를 타고 공장으로 출근했습니다. 전날 밤 그는 아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퇴근 후 그는 화장실에서 아내의 시신을 토막냈습니다. 다시 자전거를 타고 8km를 달려 시화방조제에 시신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건 이 남자의 행동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2015년 4월 5일 밤 12시 시화방조제 오이도 선착장 인근 대부도 방면으로 약 3km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낚시를 하러 온 25세 김모 씨는 어두운 수면 위에 떠있는 살구색 덩어리를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돼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불빛을 비춘 순간 그것은 사람의 몸통이었습니다. 머리가 없었습니다. 팔도 다리도 없었습니다. 김모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출동한 경찰은 몸통 근처 수면에서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발견했고 봉투 매듭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됩니다. 시신은 부패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절단면은 예리한 도구로 잘리는 적이 뚜렷했습니다. 누군가가 일부러 정확하게 사람의 몸을 잘라낸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실시된 국가수 부검 결과 시신의 주인은 20대에서 50대 사이 아시아계 여성으로 추정됐습니다. 혈액형은 O형이었고 복부에는 오래된 맹장 수술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대규모 수사에 착수합니다. 380명이 넘는 인원이 투입됐고 방조제 일대의 CCTV 60여 대를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시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머리가 없으니 얼굴을 확인할 수 없었고 손이 없으니 지문 대조도 불가능했습니다. 전국의 실종 신고 목록을 뒤졌지만 이 여성과 일치하는 신고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사라졌는데 아무도 찾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머리와 팔다리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며칠 뒤 흩어진 시신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몸통이 발견된 지 이틀 뒤인 4월 6일 시민 제보 한 건이 들어옵니다. 시화방조제 인근 시화지구개발사업 기념공원에서 사람의 머리로 보이는 것이 발견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확인한 결과 사람의 머리가 맞았습니다. 국과서에 보내 DNA를 대조했고 며칠 전 물 위에 떠오른 몸통과 동일인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사팀은 주변을 더 수색했습니다. 머리가 발견된 지점에서 대부도 방향으로 80m 떨어진 바위 틈, 비닐봉지에 담긴 양쪽 손목과 발목이 나왔습니다. 흩어져 있던 시신의 조각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시신을 여러 장소에 나누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아직 양쪽 팔과 다리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게 결정적 단서가 있었습니다. 손목에서 채취한 지문이었습니다. 이 지문을 법무부에 등록된 외국인 입국 지문 데이터와 대조했습니다. 며칠이 걸렸지만 일치하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42세 한모 씨, 중국 국적의 조선족 여성이었습니다. 2013년 8월에 혼자 한국으로 입국한 기록이 있었고 입국신고서 가족사항란에는 어머니와 남편이 적혀 있었습니다. 머리도 팔다리도 없던 신원불명의 시신에 이름이 붙은 순간이었습니다. 신원이 확인되자 경찰은 곧바로 가족관계를 추적했습니다. 한 씨에게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47세 김하일. 같은 시흥시 정왕동에 거주하며 시화공단 내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함께 살던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수사팀이 확인한 사실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아내가 사라졌는데 이 남편은 실종 신고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사라졌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 이미 경찰의 눈에는 이것이 결정적 단서였습니다. 380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된 이 사건에서 김하일은 유력한 용의자가 됐습니다. 잠복 감시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이 김하일을 지켜보던 중 4월 8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는 조카가 사는 빌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잠복 중이던 경찰이 그 장면을 현행으로 목격합니다. 가방 안에는 양쪽 팔과 다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머지 시신이었습니다. 오전 10시 35분 정왕동 공장 인근에서 김하일이 긴급 체포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건 체포 이후 이 남자의 행동이었습니다. 경찰서로 연행된 김하일은 조사를 받기 전 식사를 요청했습니다. 해장국 한 그릇이 나왔고 그는 그것을 끝까지 다 먹었습니다. 아주 태연하게. 수사관들은 경악했습니다. 보통 살인 피의자는 밥을 못 먹습니다. 손이 떨리고 구역질을 하고 음식을 입에 대지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남자는 달랐습니다. 식사를 마친 김하일은 범행 과정을 진술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색 변화가 없었습니다. 수사관이 놀랄 정도로 자세하게, 담담하게 7일간의 행적을 하나하나 늘어놓았습니다. 4월 1일 오전 아내가 통장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김하일은 카지노 도박에 빠져 있었습니다. 부부가 중국 고향에 집을 마련하려고 함께 모은 돈을 먼저 잃었고 아내 몰래 추가로 더 날렸습니다. 총 6천만 원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둔기로 아내의 머리를 내리쳤고 이어 목을 졸라 숨이 끊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시신을 그대로 둔 채 야간 근무를 나갔습니다. 다음 날인 4월 2일 퇴근 후 화장실에서 아내의 시신을 14조각으로 잘랐습니다.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거워서 잘났다다고. 그날 오후 6시 30분 자전거 뒤에 등산 가방을 싣고 집을 나섰습니다. 8km를 달려 시화방 조제에 도착해 시신을 버렸습니다. 한 번에 다 실을 수 없었기 때문에 같은 길을 여러 차례 왕복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자전거를 타고 공장으로 출근했습니다. 김하일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인 4월 2일 그는 이미 죽은 아내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가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통화 기록이라는 흔적을 남기려 한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정에선 김하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상태였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행 직후 사망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알리바이를 만들려 한 점, 대낮에 태연하게 시신을 유기한 뒤 공장으로 출근한 점, 범행에 사용한 도구를 자택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 법원은 이 모든 것을 계획적 범행의 증거로 판단했습니다. 2015년 7월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됩니다. 항소는 기각됐고 대법원 상고도 기각됐습니다. 징역 30년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참고로 2012년 수원에서 발생한 오원춘 토막살인 사건은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건 김하일에게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과거가 있었다는 겁니다. 1996년 10월 중국 지리인성 투먼시 한 하천다리 밑에서 20대 여성의 토막 시신이 발견됩니다. 투먼시 공화는 마을 주민이었던 김하일을 유력 용의자로 지목하고 추적에 나섰지만 그는 이미 도주한 뒤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19년 뒤인 2015년 7월 투먼시 공화는 인터넷을 통해 한국 시와우 사건 보도를 접하게 됩니다. 수법이 같았습니다. 이름도 같았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국 검찰은 투먼시 사건에 대해 들은 바 없다고 밝혔고 양국 간 형사사법 공조 기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중국 측 보도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김하일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복역 중입니다. 출소 예정 시기는 2045년경. 그리고 투먼시의 사건은 확인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습니다. 시와오의 차가운 물 위에 떠오른 몸통 하나, 그리고 그 뒤에 드러난 한 남자의 소름 끼치는 7일간의 행적. 아내를 죽이고 야근을 갖고 시신을 토막내고 자전거로 출근했던 그 남자. 이 사건이 남긴 가장 무서운 질문은 시와오가 처음이었느냐는 것입니다. 그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건 읽는 밤이었습니다.